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모닥불과 연계해서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용학 시인이 쓴 시고요. 모닥불이 평안도 방언을 이용한 시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이용학 시인은 함경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함경도 방언을 많이 사용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의 이야기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시라는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 뒤에 페이지를 보면 이야기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갈래가 서정갈래잖아요. 그런데 이 서정갈래라는 거는 감정이나 정서를 노래한 시라는 것을 선생님이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품 안에 이렇게 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나오고 배경이나 갈등 뭐 이런 걸 짤막하게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시라고 하고요. 옆에 자료시를 보면 이 이용학 시에서 이야기시가 되게 많이 썼는데 단편 서사시의 형식으로 뭔가 장황한 어떤 이야기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죠. 시에서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는 시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에 어떤 강렬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없더라도 짧은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것을 써서 짧고 강렬한 어떤 이야기의 개념의 시를 썼다. 그게 이야기시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이 시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백석시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인데요. 1930년대예요. 30년대는 그 민족 말살 정책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일제 수탈이 가장 극단에 치달았던 그런 시기라는 거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수탈이 심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도 있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한 사람들, 해외를 배 타고 이렇게 떠난 사람도 있었고 강제 징용당해서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로로 갈 수 있는 배 타고 안 가고 육로로는 저 위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지방을 갈 수 있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나오지만은 만주나 일본이나 소련 뭐 하와이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강제적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해서 거기서 조선족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고 한국으로 그 후손들이 돌아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거기 지역 사람들과 함께 또 결혼해서 살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조선인의 어떤 문화 관습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책으로도 쓰여졌고 다큐 같은 것도 많이 쓰여졌는데 이제는 진짜 근 100년이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시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이용학 시인도 백석 시인과 마찬가지로 6.25 당시에 월북했어요. 그래서 이런 당시에 월북한 시인들의 시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아주 근래에 들어서 그 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읽고 이렇게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록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내 얼굴 가시네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제목에 나오는 이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은 우리가 저기 밑에 뭐 완도, 무안 뭐 이런 쪽, 신안 이런 쪽 알 수 있듯이 바닷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온 전라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적 대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가 등장하죠. 이 전라도에서 온 여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나가 등장하는데 나는 시적 화자이자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이네. 이 나는 발을 얼구며라고 했는데 발을 얼구며 라면서 발을 이렇게 얼어 터지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무쇠다리라는 건 밑에 서명이 나옵니다만은 함경도와 북간도로 있는 두만강 철교입니다. 선생님 지도를 옆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위에가 이렇게 간도 지역이고요. 압록강은 이
요 밑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다리, 간도, 북간도를 잇는 어떤 철교를 지나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함경도라는 곳이 고향이다.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네가 어떤 등장인물입니다. 바람 소리도 호개도 인정 무섭지 않다만, 바람 소리나 호개, 호랑이, 옛날에는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호랑이가 멸종됐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도 바람 소리도 이제 무섭지 않는데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는다.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이, 이 두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간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도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이제 각종 시련 같은 것들도 내가 이제 달게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고 또 어디서 흉참한 기별, 흉참하다는 거는 밑에 나오지만 굉장히 흉악하고 참혹한 뭐 일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 그 사람끼리의 어떤 잔혹한 사건일 수도 있고, 가족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흉흉한 기별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절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흉창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또 어디서 그런 소식이 들어올 것만 같아가지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벽이 이렇게 두텁게 있는 집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옆에 이웃이 나랑 오늘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웃이 내 다음 날에는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믿어온,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어디도 안전하지 않는 그런 북간도의 술막입니다. 북간도는 아까 지도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어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드러납니다.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그래서 뭔가 저주하는 말, 뭔가 재앙을 받는 그런 말들을 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눈보라를, 얼마나 이게 눈이 또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거의 1년에 반 정도가 눈이 오는, 강원도도 눈이 많이 오는데 이 위에는 더 심하지. 그래서 눈보라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북간도 술망에서 만나가지고 둘 다 어떤 이방인으로서 낯선 곳에서 같은 또 조선인으로서 서로 만나서 이 과거지사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나눴을 건데, 이 전라도 여자의 그늘진 숲속, 아픈 과거, 이런 걸 들으면서 그 숲속을 오솔길을 내가 헤맸다라는 거는, 나도 그 아픈 고달픈 그 여자의 과거를 들으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그 오솔길을 같이 헤맸다라는 거겠죠. 거기 아픈 사연에 푹 빠져서 들었겠지. 그래서 술을 부으면서 서로 막 위로를 했을 겁니다. 고달팠던 과거 시사에 대해서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이제 석 달 전에 이 전라도 여자는 두만강을 이제 건너서 간도 지방을 왔을 겁니다.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러니까 뭐냐면 단풍이 물들었다, 가을이었겠죠. 그런데 이 석 달 전에는 가을이 돼서 이렇게 막 강원도 위에 또 금강산 그쪽에 아름답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 가렸냐, 막 이렇게 치마폭으로 얼굴 가리면서 막 울었겠지.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르게 항상 치마폭에 휩싸여서 울고불고 매일 밤마다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그런 시련에 쌓였던 그런 과거지사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이 더욱더 아름다울수록 내 비참한 처지가 더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자연과 비참한 처지가 대조되고 있고요.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기차 구름 속을 달리더냐. 여기에서는 함경도 방언으로서 기차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기차가 이렇게 가도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 속을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뭔가 바깥이 보이지 않는 흐린 어떤 과거, 내 미래가 캄캄하게 흐리더냐, 뭐 이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겠지.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기에 가시네요.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요. 너무나 아픈 과거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대놓고 이제 이 함경도 사내 앞에서 아픈 얘기를 하면서도 울진 않는 거죠. 하도 울어서 이제 눈물이 말라버렸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픔을 계속 사귀고 있는 거겠죠.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전혀 전라도와 함경도면은 너무나 먼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같이 북간도에 와 있는데 이 서로의 사투리를 쓸 때만 하더라도 서로의 고향을 연상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아닌 봄, 아직 겨울이지만 봄을 불러줄게. 봄이라는 거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죠. 손때 수줍은 분홍된 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 사투리를 쓸 때 그 순간만큼은 네 고향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위안, 위로, 같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지도 않으면서도 어떤 위로와 위안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얼음길이라는 거는 또 엄청 암담한 어떤 비참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런데 이 상경도 산의 나는 눈보라 희가 마치는 벌판에 이 북간도 지역의 그 암울한 상황이죠. 우술우술 이렇게 얼음길이 지금 바깥에 엄청 추운 이제 겨울이 왔고 암담한 현실인데 이 얼음길이라도 이제 해가 밝으면 나는 우줄우줄 일어서 가지고 나설 게다.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흥얼거리는 노래도 없이, 자국도 없이, 내가 왔다는 흔적도 없이, 또 내가 온 길을 눈보라가 덮을 거고. 하지만 나는 이 춥지만 이 얼음길 위에 당당히 걸어 나갈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비장하고 결연하고 의지적으로 앞으로 이 암담한 현실을 내가 뚝 일어서 가지고 나아갈 거다.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온 여성을 위로해주면서 자기 자신은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든 나아가서 부딪혀 보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면서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그래서 주제의식이 북간도를 떠도는 우리 민족의 어떤 비참한 삶이 이 전라도와 함경도에서 온 두 사람이 낯선 이방인으로서 술집에서 만나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서사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